영양 만점 시장 이야기 풀어드리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생방송 진행을 맡은 김민소입니다. 저희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 7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실존 트레이더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방송 50분 또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의 1월 FOMC 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경계감이 묻어나는 한편 기대의 목소리도 점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기 금리 인하에 관한 기대감은 소멸이 됐지만 이 FOMC에서 완화적인 스탠스가 제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우리 전문가님께서 무료로 온라인 특강을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매매법 그리고 매매 전략에 있어서 더 명확한 가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더욱더 꼭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노란톡방 참여 방법 2가지 먼저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이용하셔서 QR코드 앞으로 오신 다음에 가져다 비추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거 꾹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혹은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문자 내용에 우리 전문가님 성함이죠. 장자방 이렇게 3글자 남겨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7시 50분까지 입장문 활짝 열어드리니까요. 아래 자막을 참고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과 또 인사 나눠볼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또 한 주 잘 보내셨을까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불과 한 열흘쯤 전에 시장이 단기 저점이라고 반등을 이야기했는데 어제까지는 양봉 올라오면서 와 하다가 오늘 아침에 잠깐 한 30-40분 반등하는 척 하더니 금세 패대기를 쳤습니다. 오늘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 계시는 분들께는 제가 자동차하고 2차 전지 바닥에서 매수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것들 한 주도 넘기지 말고 다 팔아라 말씀을 아침에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드렸는데 거기가 최고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급락을 했죠. 자,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 시장은요, 우리가 추세를 논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등이 나오고 수익이 날 만한 자리에서 말씀은 드리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목표보다 짧게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하락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TV에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주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 대한민국에서 주식으로 성공을 한다는 건 여간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별 종목들의 이슈들, 이벤트들을 우리가 모두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세의 상승의 구간들이 짧고요. 한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대상승장이 올 때만 강하게 올라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상방만 바라보는 주식을 해서는 사실 승산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주가가 만약에 오늘처럼 빠지는 곳이 아마 다음 주까지 저는 하락을 꽤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꽤 많이 급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우리는 주식 안 하시는 분들은 ETF 중에 인버스라는 게 있거든요. 주가가 빠지면 수익 나는 상품 거래하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선물 옵션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주가가 하락하면 수익 나는 상품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어떨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는 내일 여러분들 온라인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딱 3시간만 하겠습니다. 주식 이야기 1시간 정도와 선물 옵션 2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3시간을 알차게 준비를 했는데요. 무엇을 할 거냐면 지금 장이 빠진다. 어디까지 어떤 모습으로 빠질 거냐 1번. 그래서 인버스의 목표가를 말씀드릴 생각이고요. 장이 빠지게 되면 저는 2월, 3월 정도에 걸치면서 대바닥을 형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월, 3월 달에 대바닥이 형성되면 내가 어느 종목을 어디서 사야 되는지 내일 제가 여러분 온라인 특강에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종목별을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방송에서는 간단하게만 언급하고요. 디테일한 설명들은 내일 온라인 특강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온라인 특강에 오시려면 또 선물 옵션 전혀 할 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선물 옵션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내일 쉽게 설명할 텐데요. 들어오시려면 여러분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핸드폰을 꺼내셔서 카메라 기능을 이렇게 클릭하십시오. 그리고 TV 앞으로 오시면 우측 하단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카메라 기능 갖다가 대시면은 입장 링크 QR코드가 하나 떠요. 링크 누르면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 단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고요. 또한 여러분 오픈 채팅방에서 홍당무 장자방이라고 검색하셔도 제가 운영하는 톡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유사 사칭 업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검색하면은 몇 명 안 되는 톡방들이 여러 개가 떠요. 그래서 저 인원 많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몇백 명씩 되는지 보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 방에 한 900 몇십 명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00명 다 돼가는 방이 아니면 들어오지 마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보시게 되면 지금 저는 섹터별 ETF의 순환매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종목을 하나씩 건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에 관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달러가 저점이었던 구간이 우리가 여기 11월에서 12월 구간에 이렇게 단타를 움직일 때에 저는 시장은 상승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달러가 올라가다가 얘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움직일 때 시장은 급등기였고요. 그리고 여기서 12월 28일 날 마지막 거래일 날 시장이 여기 저점을 찍고 나서부터 요게 달러가 빵 치고 넘어가면서부터 시장은 급격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러랑 지수가 연관되어 있구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여기죠. 아까 지금 지수가 여기 9월부터 시작해서 쭉 빠져서 10월 말에 저점 찍고 요때부터 빵 치고 올라가서 여기 2월, 12월 28일, 1월 2일 날 저점 찍고 이때부터 지수가 빠지기 시작해요. 왜? 달러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달러랑 상관관계만 보셔도 크게 방향성을 오판하진 않겠다. 물론 세세한 파동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달러 지수와 달러 선물과 함께 연관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자, 지금 제가 보시니까 1월 25일 날 저희 톡방에 여러분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무료 톡방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인버스를 이야기 드렸는데 12월 중순 이후부터 제가 12월 달 막 상승하고 있을 때 올해 가봐야 12월 말이나 1월 초 정도 첫 주 정도에는 상승이 끝나고 하락할 거야를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상승장에 뭐라는 거야 쟤 왜 자꾸 상승장인데 하락이라고 얘기해 아마 얘기하신 분 계실 겁니다. 근데 제 방송을 꽤 오랫동안 보신 분이요. 어떠냐면 인버스를 사셨는데 수익 금액이 어마어마하네요. 5,800만 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수가 빠질 때 선물 옵션을 가지고 그렇게 오랜 기간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수가 많이 빠질 거다. 그래서 여기 뭐였죠? 제가 12월 달에 방송에서 가급적 주식을 다 정리해라, 남기지 마라 이야기하면서 인버스 준비하라고 계속 정확하게 따랐더니 재미 좀 봤습니다. 라고 하면서 5,800만 원의 수익의 인증을 저녁 8시에 올리셔서 제가 수익 축하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저는 이런 분들이 저에게 보람입니다. 열심히 시황을 얘기할 때 믿고 따르고 수익을 내시는 분 가장 보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인버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때였죠. 지수가 계속 올라갈 때 저기 12월 말부터 쭉 장이 올라가니까 인버스가 빠졌죠. 그리고 여기서 12월 말 28일, 1월 2일 날, 1월 1일 날 시초가의 하방 잡기 시작해서 쭉 치고 올라갔는데 여기서 차익이 5,800만 원 내셨다. 그러니까 자금력이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자금이 되는 분일수록 시황이 정확하지 않으면 손해가 부지기수로 커요. 왜냐하면 돈이 많기 때문에 깨질 때도 많이 깨질 수밖에 없고 벌 때도 많이 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시황은 이렇게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반도체입니다. 지금 제가 ETF는 여러분 조금 보실 때 지금 반도체는 보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빠졌다면서 쌍봉 형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1월 말에 상승이 거의 끝났다. 2월부터 하락이다. 2월 초는 급격하게 하락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는 반도체가 빠질 거라서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반도체가 빠졌는데 지수가 더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총상위 전체의 30%, 35%의 비중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관련이 빠졌는데 지수가 올라갈 방법은 없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수가 빠질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많이 없다는 걸 아신다면 지금부터는 주식을 사야 될 시기가 아니라 정리하고 현금화하고 장 떨어지는 걸 기다리는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인버스를 가지고 다시 한번 공략해 볼 시기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자동차입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 요날 하나, 둘, 셋, 여기 음봉 세 번째 날 요날 뭐라 했냐면 시장이 이제 반등 영역입니다. 17,500원에서 코덱스 자동차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했는데 마바방 치고 올라오면서 한 17%에서 20%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저께 차트를 제가 왜 방송국에 제가 제공하고 강의할 자료는 어젯밤에 다 만들어서 방송국에 보내놓거든요. 그래서 어제 차트인데 오늘은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19,000원 찍고 장대 음봉으로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다 팔겠다라고 아까 말씀 제가 여러분께 톡방에 드렸고요. 톡방에 들어오시면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보시면 170만 원 수익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부 차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2차 전지도 마찬가지죠. 여기 바닥 찍을 때 11,800원 찍던 요날 1월 26일 날 제가 12,000원에서 11,800원 매수할게요 얘기했는데 빵 하면서 당일날 여기 거의 5%가량 올라왔고요. 그리고 오늘 다 팔아버리고 끝났습니다.
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전체 시총 상위에서 제일 파이가 큰 놈을 바라봤을 때 세 놈 중에 두 놈이 하락 추세예요. 그럼 얘가 추세가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하락 구간 아닐까요? 자, 그럼 종목 제가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2차 전지를 팔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 저 일봉 차트입니다. 근데 오늘 분봉을 보시게 되면 제가 아까 여러분께 10시 이전에 다 팔아라 했어요. 여기서. 자, 올라갈 때 왜냐면 눌렀다가 올라오고 눌렀다가 올라오는데 탄력이 이 고점을 넘기지 못한다. 그 얘기는 뭐죠? 떨어지게 되면 급락해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8시 여러분께 40분쯤 해가지고 문자를 드렸습니다. 전부 여러분 다 팔고 나가세요. 예, 빠질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팔 기회 주고 나서 어땠네요? 종가 저가로 밀어버렸네요. 자, 여러분 노란톡 단톡방에다가 시황을 주시는 그 어떤 분들도 시장이 빠지는 걸 미리 얘기해 준 사람은 없습니다. 단언컨대 대한민국 경제TV를 여러분 경제TV 전 방송사를 다 뒤지셔도 떨어지기 전에 미리 말해준 사람은 한 명도 아직 못 봤습니다. 제가 7월 26일 날에 2차 전지 ETF 고점에서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저밖에 없거든요. 자, 보실래요? 여기 보시면 자, 일봉입니다. 쭉 한번 보시면 저희가 이걸 언제 샀냐면 여기 18,000원에 사가지고 쭉 올라올 때 얘가 26,900원 찍던 날이 작년 7월 26일인데 제가 정확히 시간을 기억합니다. 10시 48분 49분에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단톡방에다 카톡을 다 뿌리면서 뭐 했냐면 2차 전지 충분히 많이 먹었으니까 다 팔아라. 한 주도 남기지 마라. 무조건 다 팔아라. 계속 카톡을 보내서 보내라. 팔아라 했는데 10시 49분에 문자 보냈거든요. 근데 1시 반부터 급락하기 시작해서 얼마 떨어지냐면 마이너스 60%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월 말에 여기서 바닥 잡아가지고 빵 치고 올라올 때 적게 단 종목은 37% 수익, 많이 간 종목은 43% 2차 전지 종목들 개별주까지 뿌렸습니다. 저점이다 사라. 그랬더니 빵 치고 넘어가서 수익 한번 내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야, 이거 고점에 못 팔았으면 큰일 났겠다. 근데 언제 샀냐면 저희가 작년에 연초에 2차 전지밖에 할 거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1월, 2월, 3월 계속 얘기했고 갔다가 눌릴 때 여기 5월 달 얘기했고 갔다가 눌릴 때 7월 3일 날 최종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26,900원 이후에는 2차 전지 건들지도 말고 쳐다도 보지 마라. 배터리 어쩌고저쩌고 누가 떠들면 시끄러워라고 얘기하고 꺼버리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렸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우리는 주도주 섹터가 3개인데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3개밖에 없어요. 이 3개 합치면은 시총 전체에서 한 55%에서 60% 차지하거든요. 딴 거 볼 거 없어요. 얘네만 보면 돼요. 근데 세 놈 중에 지금 어떻게 돼? 2차 전지 한 놈만 어떻게 반등 나왔다 죽었다 하고 있어요. 그럼 얘는 이미 물 건너갔으니까 시장이 강세장일 리는 없을 거 아니야. 그죠? 세 놈 중에 친구가 셋밖에 없는데 셋 중에 하나는 나랑 안 놀아. 얘는 집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친구가 빵빵하지 않겠죠. 그죠? 나머지 둘이 엄청 세게 치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그러면 뭐예요? 잠깐 반등했다가 무너졌다. 며칠 반등했다가 무너졌다가 1, 2주 올라갔다가 2, 3주 빠졌다. 이걸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올 봄까지 그렇다. 아시겠습니까? 2월, 3월까지. 그래서 이 장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도 보세요. 봐봐. 얼마나 멋있나. 자, 봐요. 우리가 여기서 17,500원에서 코덱스 자동차 사라고 이야기하고 나서부터 빵 치고 올라갔는데 오늘 19,000원 찍을 때 전량 차익 실현했습니다. 수익률이 한 17%에서 20%. 싸게 산 사람과 비싸게 산 사람이 다른데 자, 분봉으로 보실까요? 자, 5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어때요? 오늘 아침에 갔다가 올라올 때 여기서 다 팔라고 얘기했어요. 자, 멋있죠, 타점, 그죠? 그리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 왕창 빠져 종가 저가. 내일 더 빠질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얘기합니다. 매수 진입 기회, 진입의 타이밍을 잡는 걸 기술이라고 한다면 팔고 나오는 걸 예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작년에 7월 26일 날 2차 전지 다 팔으라고 얘기하면서 타점, 매도 타점 잡아드리면서 제가 우리가 파는 것을 예술이라고 한다 해서 아티스트 장이라고 불러달라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자, 오늘도 거의 아트의 경지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타짜라는 영화인데 거기 보면은 백윤식 아저씨가 이런 얘기하시죠. 혼을 담은 구라. 그죠? 그리고 아트의 경지. 내가 화투인지 화투가 나인지 무라일체의 경지. 예, 여러분 이게 아트라고 하는데요. 하다 보면 운 좋게 이렇게 좋은 고점에 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저점 잡아서 이렇게 딱 틀고 올라갈 때 참 기분 좋거든요. 저점에 딱 잡아가지고 고점에 딱 팔고 나올 때 기분 참 좋은데 늘 이렇진 않아요. 저도 운이 좋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자리들을 제법 잘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하시면서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그러면 시장 지금 어떻게 보느냐라고 보시면 뭐 결론 났죠?
자, 2차 전지는 반등하다 실패, 조정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아마 다음 주까지는 명절 전에 하락을 할 것 같고 명절 이후도 하락일지 명절 끝나고 상승 전환할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제 생각은 2월 달은 하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2월 한 말경 정도까지 그러다가 3월쯤 한번 반등 쭉 3, 4월 달 나왔다가 또 주저앉고 5월 달 반등 나왔다 주저앉고 여름부터는 연말까지 쭉 달리는 상승 랠리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조심해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보세요. 자, 자동차. 그럼 얘가 ETF가 뭐냐? 과연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종목을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2차 전지 섹터에 보면 주도주 중에 보면 삼성 SDI,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LG 화학, 그다음에 에코프로머티 얘는 이제 뭐 다 죽은 종목이고요. 포스코홀딩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종목들 중에서 SK이노베이션 난 뭘 찾을 거니?라고 생각해 보면 시세보다 센 놈을 고르는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제가 자동차주를 가지고 하나 예를 한번 반도체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반도체가 지금 보시면 여러분 저점에 우리가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1월 2일 날 고점 찍는 이 날까지 올라올 때 그리고 눌렀다가 올라올 때 지금 요 2차 전지 ETF 얘보다 탄력이 좋은 종목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섹터 중에 삼성전자입니다. 보시면 지금 여기 제가 그림 그려놓은 것보다 얘 어때요? 색깔을 좀 다른 걸로 해보면 좀 나을 것 같은데 그럼 구분이 되겠죠? 요거 노란색으로 할까? 보시면 얘는 올라갔다가 빠지고 반등했다가 빠지고 훨씬 더 약한 거 눈에 보이세요? 예,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얘는 좀 센 종목이거든요. 얘는 비슷하죠. 코덱스.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 할래, SK 하이닉스 할래. 그럼 다음번에 반도체는 뭐 봐야 돼? 삼성전자 집어치워버리고 SK 하이닉스가 훨씬 나은 종목이에요. 자, 그럼 또 하나 볼까요? 한미 반도체 얘 좀 세거든요. 보시면 어때? 올라갔다가 빠지는데 문제는 고점을 치는 힘이 뭐보다 약해? SK 하이닉스보다 약하죠. 그럼 나는 뭐 볼까? 하이닉스 보는 게 낫겠죠. 자, 또 하나 볼까요? 리누공업 하나 보실래요? 얘는 아까 코덱스 반도체랑 비슷하네요. 그러면 지수를 따라가는 종목은 뭐다? 리누공업. 그럼 다음 조정장 때 우리가 반도체 산다고 할 때 지금 이 세 개의 종목, 네 개 종목 중에는 뭐가 제일 좋을 거예요? 리누공업이 제일 나은 거예요. 그럼 그거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에 떨어질 때는 요거 사야지. 이게 차트를 볼 줄 아는 사람인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약한 종목을 보시면 봐봐. DB하이텍. 자, 보세요. 얘는 어때요? 올라갔는데 반등다운 반등도 못해. 여기 바닥을 기고 있어. 완전히 얘는 꽝이죠. 꽝. 그죠? 그러면 다음번에 우리가 DB하이텍을 해야 안 해? 안 하겠지. 그죠? 탄력이 떨어지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LG 이노텍 같은 거 보실래요? 바닥에 땅굴 파고 앉았잖아. 얘는 지금 우하락이야. 반등다운 반등 한 적이 없고 이미 내려가 있어. 오늘 내려간 게 아니라 자, 여기 지금 잠깐 지우고 볼까요? 보시면 이미 내려가 있잖아요. 차트가. 그죠? 반등한 적도 없어. 그냥 이미 떨어져 있어. 오늘 떨어지고 내일 떨어지고 어제 떨어지고 계속 떨어져 있어. 이런 종목은 건드는 게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지수 대비 좀 나은 걸 골라라 이거지. 동진세미캠을 보시면 얘는 고점에 돌죠. 그럼 다음번에 우리 동진세미캠은 해요 안 해요? 하는 종목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찾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그러면 자동차 섹터도 한번 말 나온 김에 보겠습니다. 자, 코덱스 자동차 재미있습니까? 이렇게 우리 장 보는 겁니다. 자, 코덱스 자동차를 보시게 되면은 얘가 여기 고점 저점에서부터 빵 치고 올라올 때 앞전 고점을 살짝 못 넘겼어요. 그죠? 그래서 반도체는 고점을 뚫었다가 죽었는데 얘는 지금 여기 살짝 못 넘겼구나. 그러면 다음에 내가 매수할 때 비중을 뭐에 더 두겠습니까? 반도체에 더 두는 거야. 반도체에 내가 30% 잡았으면 자동차 20% 잡는 거죠. 비중을 줄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탄력이 좋은 종목에다가. 그러면 봐요. 올라갈 때 얘는 앞전 고점을 넘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반등하고 장대목 두들겨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당 종목들 한번 찾아봅시다. 자동차 관련해서. 자, 현대차 한번 보실래요? 똑같죠. 그죠? 가다 말고 두들겨 맞는. 현대차는 그러면 얘는 올라가고 내려갈 때 힘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나서 오늘 장대봉으로 왕창 두들겨 맞으니까 야, 그러면 현대차는 완성차는 우리나라에 두 개밖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현대차와 기아 같은 회사잖아요. 근데 우리 쌍용은 사실 자동차 회사라고 주식에서는 취급 안 해줘요. 예, 여러분 쌍용차 타시는 분들 괜히 급발진하지 마시고 주식에서는 그런 거 사는 거 아니야. 알겠죠? 예, 그런 거 아예 사지 마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아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자, 기아를 한번 볼게요. 기아. 얘는 어떻게 해요? 훨씬 더 세죠. 그죠? 앞전 고점을 이미 어떻게 됐어? 빵 돌파했고 여기 앞전 고점을 돌파한 상태에서의 음봉이에요. 그러면 나는 다음번에 완성차를 살 거면 기아랑 현대차 중에 누구 산다? 기아를 사야지. 이런 분이 있어요. 저기요. 저 그랜저 타는데요. 그러니까 기아 사. 차는 그랜저 타시고 저기요. 제네시스 좋은. 알았다고 제네시스 타시라고. 투자는 기아로 하라고. 왜?
수익 좋은 걸로 하라고. 저는요 K7, K5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그랜저 아이씨 알았다고 기아하라고. 알겠습니까? 내가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률 측면에서 플러스가 되는 종목을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주식하시는 분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세상은 더러운 거예요. 알겠습니까? 1등 외에는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우리가 2등주 뭐 추세가 나올 때 1등주가 막 하면 2등주 따라가는 거 이거 사잖아. 저는 뭐냐면 이 주도주를 못 찾을 때는 그게 맞아요. 뭐가 1등인지 모르겠고 딴 거 보다가 잘못 봤는데 빡치고 씨 뭐지? 뭐지? 근데 이 테마에 해당하는 거 얘는 너무 비싸니까 요 밑에 거 사가지고 따라 올라가면서 먹는 거 이건 맞아. 이렇게 하는 건 이게 순서대로 가는 건 맞아. 근데 우리가 좀 주도주가 뭔지 알고 알아둔 상태에서 떨어졌다가 탄력 딱 붙으면서 터닝하는 자리를 잘 재고 있다가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거에 대비해서 그러면 부품주는 볼까? 자, 현대, 위아 바닥에서 길고 있죠. 아까 우리 여러분 얘에 비해서 여기 갔다가 바닥에서 요만큼밖에 반등 못해요. 아까 우리는 기아차랑 저기 코덱스 자동차는 요 위에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왔잖아요. 여기서 지금 더 내려가냐 마냐를 이야기하고 앉았는데 얘는 꺾여 있지. 자, 모비스 보실래요? 더 밑에 있네. 자, 봐봐. 차이가 뭐냐면 제가 구분해 드릴게요. 얘는 앞전 지켰던 가격에서 바닥에서 빵 치고 올라갔다가 반등. 근데 얘는 저점 깨버렸어. 그럼 올라와 봤자 얘는 하락 중 반등인지 상승 전환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얘랑 차이가 뭐 있냐면 위아 보실래요? 얘는 뭐 있어 지금? 얘보다 앞전 저점은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는 게 상승 추세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모비스하고 저기 위아 중에 패턴이 뭐가 더 나요? 당연히 위아가 낫죠. 그죠? 그럼 내가 뭘 골라야 되는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번에 조정장에서 저는 뭘 사고 싶냐면 한국 타이엔테크놀로지 사고 싶어요. 보시면 이렇게 장이 빠져도 타이엔테크놀로지는 이점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이 고점에서 음봉이 나온 것이지 저점으로 깨진 적이 없어요. 이해하실까요? 자, 타이엔테크놀로지는 제가 여기 지금 박스경제TV에서 여러분께 계속 지금 주봉을 보시면 얘는 떨어질 때마다 제가 작년, 재작년 내내 여러분 조정시마다 이거 사놓으세요. 왜냐하면 자율 전기차 주행을 할 때 제일 수요가 많고 제일 여러분 성장성이 매출의 성장에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타이어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내연기관차 대비 전기차들이 타이어 소모량이 뭐 20%인가 30%인가 높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많이 필요해요. 근데 타이어 만드는 데가 우리나라 2개밖에 없어.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밖에. 그죠? 근데 그중에 얘가 짱이야. 아셨죠? 금호 타이어 써보시면 마모율이 훨씬 떨어지고 차량의 안정성도 떨어지고 소음률도 안 좋아요. 차 아시는 분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한국 타이어가 훨씬 나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만 사. 딴 거 하지. 금호 타이어 없다고 쳐. 우리나라 거 아니라고 치세요. 그냥 한 놈만 팹시다. 그래서 얘 올라올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5만 원에서 한 5만 7천 원 요 구간 쌍봉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했던 건데 거의 다 왔죠. 그래서 이제는 차익 실현 구간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조정을 준다면은 저는 한 4만 2천 원에서 3만 7천 원 구간 여기까지만 내려온 다음에 또 한 번 사겠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고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4만 2천 원에서 3만 7천 원 구간 오면 또 사자고 말씀드릴 테니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 외 섹터들도 제가 한번 여러분께 훑어드리는데 이번에 여러분 시장이 눌렀다 오르잖아요. 조정 시에 여러분이 모아갈 종목이 있어요. 자, 뭐냐면 코덱스 건설입니다. 건설주 관련해서 왜냐하면 우리 이제 4월 달에 총선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치인 아저씨 아줌마들이 약속 지켜요 안 지켜요? 전 안 지키는 것 같은데 선거철만 되면 이거는 무지하게 잘 떠들어. 근데 몸을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요. 액션해요. 약속 지켜 안 지켜? 정책 지켜 안 지켜? 안 지켜. 근데 문제는 이 공수표는 왜? 그래야 뽑아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선되면 그냥 입 딱 닫아버리고 씻는 경우가 거의 뭐 반은 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이건 여러분 팩트기 때문에 이 방송을 정치인들이 보셔도 할 말씀 없을걸요? 있으시면 팩트 갖고 까세요. 예,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래서 여러분께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선거철을 앞두고 몇 달 앞두고 있을 때 조정장이 오면 우리가 반드시 퍼담아야 되는 게 건설, 그다음에 시멘트, 철강 관련주입니다. 왜? 그 경기 부양을 계속 정책으로 띄울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건설 자재값이 최근 2, 3년 사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시멘트 값이 70%에서 100%가 올랐고요. 철근 값은 더블로 100에서 150%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지금 서울 기준에 평당 건축비가 얼마 정도 하냐면 원래는 550에서 650이면 아파트를 졌어요. 그죠? 한 3년 전 2020년도, 21년도만 해도 평당 한 580에서 650이면 졌단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최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870만 원 이하에서는 짓질 않아요.
어느 현장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고급화되면 1200, 1500까지 평당 단가 올라가는 세상이라서 아마 이제 일반 단가들이 평당 1000만 원 시대를 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건설 쪽에서 수익률이 좋을까 나쁠까? 좋아진다는 뜻일 것이고요. 따라서 저는 코덱스 건설 여러분께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얘가 조정시마다 모아놨다가 시세 주고 모아놨다가 시세 주는 그런 장으로 가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조정이 올 때, 눌림 줄 때마다 이것을 사시면 매우 좋겠다. 그럼 건설주 개별 종목을 좀 찍어줘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지금 말고요. 한 2, 3주 정도 천천히 조정 나올 때마다 담아가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타점은 내일 여러분 온라인 특강에서 말씀드리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은 얘는 해외 수주에 관련돼서 움직여서 우크라이나 원전 전쟁할 때 복구할 때 이럴 때 해외에다가 복구 건설 공사가 대부분 주력인 회사이고요. 그다음에 GS건설도 마찬가지로 떨어질 때 14,000원에서 13,000원 정도 올라올 때 저는 다시 사겠다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내가 당장 물리지 않을 무조건 수익 날 만한 종목을 한번 찍어달라고 이야기한다면 제가 이렇게 찍겠습니다. 시멘트. 아시겠습니까? 자, 종목 3개 찍어드릴게요. 첫 번째 성신양회입니다. 지금 8,100원대거든요. 조정시마다 살살 모아가십시오. 아시겠죠? 한 달쯤 천천히 모아가시면 여러분 봄쯤 해가지고 빵 튀면서 와 하는 시세를 보시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시멘트입니다. 어저께 제가 아시아시멘트 1,250원에 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벌써 2%빵 떠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런 종목들 괜찮다. 왜냐하면 시멘트는요. 내가 만들고 싶어도 원래 수요의 80%, 90%밖에 우리나라에서 못 만들어요. 근데 건설 경기가 뭐 지금 당장 올해 제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년도 25년도, 26년도, 27년도 가면서 이렇게 건축 붐이 일어날 때 당장 시멘트값 계속 뜰 거예요. 왜냐면 모자른데 수요는 더 많아지는데 공급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가격은 뛸 수밖에 없고 주가의 영업이익률이 뜰 수밖에 없어요. 그럼 주가 당연히 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중장기 우리 종목으로 그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 여기 쌍용 CM이라고 하는 종목인데 얘 많이 올랐죠. 그죠? 예, 얘도 마찬가지. 조정시마다 우리가 이렇게 3대장을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골라서 사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조정시마다 사서 쭉 올라올 때 팔아먹고 이걸 좀 반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철강주 중에는 저는 고려아연이라는 종목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46만 원 밑에 떨어질 때마다 만원당 뭐 46, 45, 44, 45 이렇게 만원당 조금 담아가시다가 제가 비중 확실할게요라고 이야기하면 비중 20% 채웁니다. 비중 50% 채웁니다. 얘기할 때 그때 물량을 왕창 잡아가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드리는 지금 여러분 철강, 건설, 그다음에 시멘트, 조선 요쪽들은요 우리가 하락장에서 보통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현대미포조선하고요 한화오션 이 두 개도 여러분 조정시마다 2, 3주 동안 천천히 모아가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2월까지 천천히 모아놓으면 3월 이후부터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때 탄력들을 붙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놓고 신경 끕니다. 아시겠죠? 한 방에 들어가지 마세요. 2, 3주 정도 천천히 명절 빼고 2, 3주면 거의 한 달 가까이 되겠죠? 예, 2월 한 달 동안 조정시마다 천천히 매수해서 내비두시면 지 알아서 갈 거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 얘기했습니다. 지금 저는 주도주 섹터에서 시총이 큰 놈은 2차 전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거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동차 한번 음봉 나왔는데 조정 한번 빵 내려오면 또 다시 한번 싸게 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반도체 조정이 나오고 났을 때 저점이 어디서 형성되는지 좀 확인해 보자. 저는 코덱스 반도체 기준으로 31,000원에서 2,000원 정도 바닥 아닐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지금 가격에서 한 15%에서 20% 빠져야 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리들이 올 때 그러면 제가 올해 들어서 2024년 들어서 지금 1월 30날이죠. 1월 말이죠 벌써.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매매 사인을 드리겠다 두 개거든요. 1번 1월 2일 날 주식 다 팔아라 인버스 사라. 했던 게 그게 한 열흘쯤 내려오면서 인버스가 수익이 많이 났고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리고 나서 단기 반등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드렸던 게 자동차 ETF 개별 종목 하시는 분은 기아와 현대차였고요. 그다음에 그냥 사시는 분은 코덱스 자동차였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냐면 2차 전지가 단기 반등 나오겠다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한 5%에서 6% 정도 오늘 빵 올라올 때 고점에 팔았기 때문에 수익률은 한 7, 8% 되는 것 같습니다. 다 팔고 끝. 자, 그러면 한 달 동안 2번 매매했단 말이에요. 떨어지는 거 인버스 하나, 올라가는 거 잠깐의 반등 하나. 코덱스 레버리까지 다 팔아버리고 끝. 자, 보세요. 수익이 어떤 전문가들은 야 종목들 막 50% 오르는 거 100% 오르는 거 막 발굴합니다. 근데 저는 한 달에 2번 매매한다니까요.
한 달에 2번, 3번. 근데 거기서 승률이 굉장히 좋아요. 거의 실수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고전하고 있는 종목은 딱 하나, 차이나 중국 관련 종목들 중에 차이나 전기차라고 하는 ETF가 있는데 얘가 지금 되게 아주 지지부진하거든요. 자, 보실까요? 차이나 전기차라고 하는 계속 땅굴을 파요.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의 전쟁 문제들이 지금 계속해서 불거지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항력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7,500원인데 얘가 이렇게 빠져서 꽤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얘는 이게 역학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매수 그만한다. 10%만 매집해놓고 기다려보겠다라고 했는데 10% 비중 샀는데 빠지고 있어서 지켜보는 중이에요. 언제쯤 얘가 저점이 잡힐지 보고 나서 어차피 10%만 사고 더 이상 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내비둘라고요. 어차피 다른 종목들로 수익 내는 걸로 충분하니 90% 현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10%가 물려있는 게 짜증은 나지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이게 짜증 나시는 분들은 그냥 손절 치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비중이 작기 때문에 손절을 하셔도 외신 저점을 갱신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는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중국이 망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10월인가요? 10월인가 11월인가에 미국의 대선이 나온대요. 그럼 아마 지금 유력한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먼저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아저씨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요즘 얘기들 많이 하는데 만약에 트럼프라고 하면 어떨까요? 미국 자국민 우선주의라서 미국의 이익에 배반하는 것은 열심히 때리겠죠. 그죠? 그래서 11월, 10월까지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9개월, 10개월 남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상반기 이렇게 때렸다 이렇게 한번 올라가는 장이 여름, 가을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쯤에 종목들 다 정리하고 보면 어떨까 싶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이라면은 6,000원 깨지면 손절 치시고 그 다음 종목으로 갈아태워서 움직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나 모레 정도 아마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장이 빠진다에 확정이 되면은 오늘 좀 인버스 조금 잡은 상태고 내일 좀 더 잡을 생각. 그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 인버스로 또 한번 단타 칠 거니까 이게 만약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이면 잘라버리시고 인버스의 비중에다가 40-50% 채우세요. 그리고 시장 빡 떨어질 때 이익 보시면 충분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아까 어떤 톡방에서 이 차이나 전기차 얘기해달라고 말씀하셨길래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개의치는 않는데 비중이 작기 때문에 이게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이라면 정리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종목은요. 저는 이게 다예요. 네, 종목을 많이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몇 종목 가지고 우리는 뭐 한 4-5개 가지고 그냥 하다가 팔고 뭐 많이 사면 저점 잡아서 확 올라갈 때는 그때는 한 7, 8종목 살 때가 있는데 저는 포트가 별로 없어요. 3개에서 5개, 많아야 6, 7개를 넘기지 않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들고 있었던 것도 이번에 2차 전지하고 자동차밖에 없었고 코덱스 레버리지 3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오늘 다 던지고 없어요. 이제 주식 없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중요한 건 포트를 10개, 20개, 100날 늘려봐야 돈 못 벌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기다려서 내가 한 종목당 최소 20-30% 들어갈 수 있어야지 수익이 난다라는 거. 그래서 수익률이 몇 %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비중을 실어서 수익 금액을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식은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식만 가지고 매매한다 보면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선물 옵션에 대한 대안을 여러분께 제시하고 싶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선물 옵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화하는 장세 속에서 아트의 경지를 또 한 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안에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 예술적으로 청산사인 주시는 거 받아보셨겠고 또 고점에서 담고 있던 2차 전지와 자동차의 물량 덜어내실 수가 있었겠죠. 이렇게 빠르고 명확한 또 현명한 매매 전략을 세워주시는 분인데 이런 전문가님이 또 선물 옵션 특강 무료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31일 수요일 바로 내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가량 진행이 되고요. 주식도 1시간 다뤄주실 거고 2시간은 선물 옵션 교육을 담아주실 건데요. 기초부터 실전까지 모두 두루 다뤄주시면서 이 시장에서도 듣고 일어설 수 있는 기법, 매매법 풀어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 또 준비된 특강 링크까지 함께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이용하셔서 QR코드 스캔하시면 간편하고 빠르게 톡방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혹은 문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받는 이에 샵 3989번 누르시고
장자방 이렇게 세 글자 딱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10초 내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링크 타고 직접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동시간대 어떤 채널에서도 어떠한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시장의 하방을 예측해 주시고 읽어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전문가님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락해도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있기 때문이겠죠. 하루 만에 또 표정을 바꾼 시장이다 보니까 이러한 하락장을 대응할 수 있는 대안법이 더욱더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문가님, 선물 옵션 특강이 준비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또 맛보기로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선물 옵션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선물이라는 종목과 옵션이라는 종목 두 개가 있다. 이해되셨죠? 두 번째, 선물도 올라가는 방향을 선물 매수라고 이야기한다. 올라가는 만큼 이익을 낼 수 있고 내려가는 방향의 배팅을 선물 매도라고 한다. 자, 주식하고 차이는 주식은 올라가야 수익이에요. 떨어지면 손실이죠. 근데 선물 옵션은 올라가는 방향은 매수를 대응해서 선물 매수로 가능하고 내려가는 방향을 선물 매도로 본다. 되셨죠? 그 다음에 선물은 됐어요. 두 번째, 옵션이라는 종목이 있다. 옵션은 장이 올라가는 방향을 영어로 롱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콜 옵션 사면 됩니다. 올라가는 방향 콜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려가는 방향을 영어로 풋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숏친다, 숏이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풋 옵션을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선물과 옵션은 올라가는 쪽에 배팅하는 선물 매수와 콜 옵션, 내려가는 쪽에 배팅하는 선물 매도와 풋 옵션, 이 두 개의 게임이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주문창으로 보시게 되면 시장 올라갈 것 같아. 나 선물 여기서 매수 10개 할게. 이렇게 올라와서 야, 이만큼 올라오면 이제 빠지겠네. 여기서 난 차익 실현할게. 간단하죠.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식이 빠질 것 같아. 오늘 오전처럼 시가가 빠질 것 같아. 야, 그럼 선물 여기 30개 내가 매도할게. 왕창 때리자. 쭉 빠져서 오늘 1시쯤 1시 넘어서 저점 나올 때 야, 이제 반등 나오겠다. 다 팔자. 여기다 30개 차익 실현 이렇게 주문 넣으면 끝나요. 되셨습니까? 주문의 방향만 차이가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옵션을 통해서 그럼 상승과 하락을 넌 어떻게 아니? 라고 만약에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여러분께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가 콜 옵션이라고 보고 여기가 풋 옵션이라고 C라고 제가 표현한다면 자, 기준점 싸움이에요. 결국 콜 옵션이 만약에 여기 기준점이 2.65야. 그러면 요 판넬 그럼 요게 지켜지느냐? 얘가 지키면 콜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지수가 상승한다는 얘기겠죠. 그럼 누가 내려갈까요? 풋옵션이 내려가겠죠. 그럼 풋옵션도 기준점이라는 게 있겠죠. 얘는 풋옵션은 1.20이 기준점이야. 그러면 우리가 아침에 딱 출발할 때 기준점을 제가 적어드려요. 여러분 이거 내일 제가 온라인 특강에서 설명할 거거든요. 그럼 얘가 풋이 무너지게 되면 누가 올라가? 콜이 올라가니까 상승장 볼 수 있겠죠. 반대로 풋옵션 기준점이 깨져요. 그럼 우리 어떻게 돼? 방향은 하방이니까 내가 풋옵션 사면 돼요. 그래서 둘 중에 어떤 놈이 기준점을 지켰냐 깨졌냐 이것만 판단하고 기준점이 깨졌을 때 반대 방향 본다는 걸 잊지 않고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되셨을까요? 예, 이렇게 시장 보시면 한눈에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러면 1월 29일 날 어저께 장이죠. 거의 원웨이 상승을 하면서 우리가 400%의 수익을 냈는데 보시면 여기 보면 막 여기 굿 그러면서 리딩은 아주 훌륭합니다. 엄지척 믿음 수익 뭐 불신 손실 최고입니다. 막 올라오면서 수익금이 도로록 여기 수익 계좌가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한 분은 1,000만 원의 수익을 내신 분, 여기 수익 금액이 370%의 수익을 내신 분 수익률들이 다양하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불과 오전에 10시 16분 17분에 올라온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장이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전날보다 갭상승해가지고 1시간 반을 횡보합니다. 되게 지루했는데요. 그러다가 빵 치고 올라오고 빵 치고 올라오면 종가 고가로 들어올립니다. 자, 그러면 얘가 상승장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까 하나 말씀드렸죠. 기준점. 자, 여기가 풋옵션 차트고 여기가 콜옵션 차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풋옵션의 기준점이 얘가 3.02예요. 3.02가 붕괴된다. 그 얘기는 뭐죠? 장이 풋이 죽는다는 얘기는 콜이 들어올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방향 어디? 상방. 그래서 하루 종일 버텼습니다. 그랬더니 바닥에서부터 약 400%의 콜옵션 상승을 봅니다. 자, 여러분 주식은요 상한가 가봐야 30%예요. 그런데 선물 옵션은요 상한가가 이론상 없어요.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100% 더블 이상의 수익이 나고요. 그리고 한 달이면 한 서너 번 정도는 300%에서 500%, 많으면 1000% 이상의 시세가 나는 게 선물 옵션 시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수익의 기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내가 제대로만 한다면 왜냐하면 주식으로 깨먹은 거 반토막 난 계좌이죠. 1억짜리가 5천만 원 됐어. 반토막 됐어. 5천짜리가 2,500 됐어. 반토막 됐어. 어떻게 수익 내야 되냐면 복구하려면 100% 벌어야 돼요.
이해하실까요? 내가 깨질 때는 마이너스 반토막인데 내가 복구하려면 100% 수익률이 내가 깨진 50% 마이너스가 아니라 100%를 벌어야 본전이 되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수익률이 높은 거를 내가 건들지 않으면 내가 깨진 걸 복구할 수가 없어요. 또 이런 분 있습니다. 너는 1억이 있으니까 많이 벌 수 있고 너는 3억, 5억, 10억 갖고 가니까 많이 벌잖아. 근데 나는 1,000만 원밖에 없는데, 나는 2,000만 원밖에 없는데, 나는 500만 원밖에 없는데, 나는 어떻게 1억 벌고 2억 버니? 얘기할 때 보통 이럴 거, 당신 시드가 작으니까 적게 버는 게 당연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 재수 없잖아요. 그죠? 기분 나쁘잖아요. 돈이 없는 건 사실인데 팩트는 맞는데 기분 나쁘잖아. 근데 선물 옵션은 돈 1,000만 원만 기초 예탁금이 1,000만 원이에요. 왜냐하면 금융감독원에서 한국거래소에서 우리가 1,000만 원은 있어야 주문 넣을 수 있어라고 결정이 돼. 제가 결정한 거 아니에요. 1,000만 원은 있어야 돼. 근데 1,000만 원 집어넣고 1,000만 원 다 거래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한 2, 300만 원만 가지고 한 두세 달 연습하세요. 그리고 두세 달 내가 훈련이 되고 나면 그때가 차츰차츰 늘어서 나중에는 풀베팅하는 자리 1,000만 원 다 쓰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한 200에서 500만 원만 갖고 운영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한 3개월만 훈련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내일 온라인 강의 때 그 설명 상세하게 제가 드릴 생각이에요. 그러면 자, 상승장에서 이렇게 많이 벌었어. 그럼 또 다른 날도 한번 볼까? 자, 보시면 얘는 1월 26일 날이에요. 자, 보시면 아침에 시가가 확 내렸다가 확 급등했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장 출발하자마자 이 시간 이후에 더 벌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 시간에 오전에 매매 끝냅니다 라고 수익 계좌가 올라왔는데 2,040만 원의 수익을 내십니다. 이분 매매 얼마 갖고 하셨냐면 2,000만 원 갖고 하셨어요. 딱 원금 대비 더블 나니까 매매 종결. 대단하시죠? 예, 이렇게 결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원금 더블을 아침에 벌었다는 거야? 그것도 10시에 장 출발하고 1시간 만에? 자, 차트 보시죠. 자, 우리가 기준점을 가지고 장을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장 출발하자마자 콜옵션 2.36짜리 기준점 붕괴. 그래서 1.9까지 하락. 한 폭이 빠집니다. 그래서 풋옵션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시세는 선물은 이렇게 하락을 하지요. 한 폭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콜옵션이 1.9에서 지지까지 키면서부터 쭉 들어올립니다. 저점에서부터 쭉 들어올리는데 얼마 갔냐면 700%를 급등합니다. 그래서 아까 10시쯤 됐을 때 만족하시는 분들 여기서부터 요 10시 여기까지 요 파동을 먹은 게 2,000만 원이에요. 물론 끝까지 갔으면 더 벌었겠죠. 자,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끝까지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운이 좋을 때 어쩌다가 거의 고점권에 팔고 저점권에 사는 것 같습니다. 10번 하면 저도 글쎄요. 잘해야 한 4-5번 하는 것 같은데요. 저점 고점 맞춰서 진입하고 청산하는 건. 근데 저는 시세가 나는 걸 보고 나서 확인하고 좀 뒤늦게 따라가더라도 안전하게 몸통만 먹자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꼬리 띄고 머리통 띄고 좀 남들 먹을 거 좀 남겨주자고요. 아시겠죠? 꼭 저점 고점 다 먹어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300% 나는 파동에서 100%만 먹으면 안 될까요? 10배 나는 파동에서 100%, 200%, 300%만 먹고 나도 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수익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선물 옵션 이런 기회들이 많다는 걸 여러분께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얘는 1월 17일 날입니다. 시장이 엄청나게 하락을 했던 날인데요. 이날 풋옵션이 3,800% 얼마? 38배의 급등을 했던 날입니다. 자, 보시면 9시 27분에 우리 회원님께서 얼마의 수익을 냈냐면 233%의 수익률을 보여주셨습니다. 수익률로 보세요. 금액으로 보지 마시고. 자, 이분도 아침 시작하자마자 9시 30분 만에 536만 원의 수익을 인증하십니다. 여기 1,300만 원, 2,460만 원, 3,000만 원 수익금들이 올라오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많은 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1,000만 원 아니면 2,000만 원 가지고 하시는 옵션 매매자입니다. 근데 1,000만 원, 2,000만 원 다 쓰지도 않아요. 그중에 일부 갖고 써요. 근데 왜냐하면 수익률이 높다는 겁니다. 적은 돈 갖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장, 그게 선물 옵션입니다. 자, 어떤 장이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에 장 출발하고 살짝 반등합니다. 여기 왜냐하면 기준점 보라 그랬죠? 2.5 콜옵션 지키니까 3.1까지 한 폭을 반등하네요. 자, 여기 보시면 풋옵션 망가지니까 한 폭 죽었다가 그 다음부터 쭉 올라가면서 풋옵션이 얼마 가냐면 여기 저점에서부터 0.12짜리가 38배를 갑니다. 여러분, 하루에 3,600%의 수익을 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저점에서 고점까지는 저도 못 먹어요. 여러분도 못 견디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 구간 안에서 내가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우리 인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저점에서 고점을 먹을 수 있다? 그러면 거짓말쟁이 아니면 사기꾼입니다. 그런 사람은 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운이 좋을 때 한 번씩 그런 경우가 있겠죠. 저도 몇 달 하면은 몇 달에 한 번씩 두 번씩은 저점 고점 잡는 날이 되게 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그게 기분 좋은 날들이 있습니다.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근데 주식을 만약에 내일장 여러분 만약에 오늘 미국장이 반등했어. 오늘 이것저것 지표 발표 있죠? 그래서 아침에 찍 하고 올라가 이렇게. 그러면은 와 상승인갑다. 그래서 가는데 가다가 내려와서 이 기준점을 깨기 시작해요. 그럼 뭐예요? 그때부터 장이 빠지겠죠. 근데 주식 하시는 분들 어떻게 될까? 박살나겠죠. 내일 만약에 시장이 오전에 상승을 한다면 저는 이 패턴의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1월 17일 패턴하고 내일장 많이 닮아 있지 않을까? 내일이나 모레 이 패턴이 이틀 중에 하루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단등을 이용해서 나는 하방을 어떻게 공략할 건지에 포커싱을 맞추시면 어떨까? 그래서 1월 17일짜리 이 차트는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다.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옵션은 하락장에 엄청난 위력이 있구나. 근데 아까 콜도 보셨잖아요. 상승장에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1월 16일입니다. 개파락하고 나서부터 시장이 왕창 하락했다가 반등을 하는데요. 이때도 보시면 아침에 출발하자마자 여러분 오전에 2,300만 원의 수익, 그다음에 790만 원의 수익을 9시 45분, 46분에 인증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흔들기가 심해지면은 변곡이 올라온다는 것도 우리 교육생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자, 어떤 날이었나 볼까요? 개파락했다가 들어 올립니다. 내일은 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1월 16일과 17일 패턴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개파락했다가 반등 한번 시도하고 왕창 빼고 들어 올렸다가 왕창 빼고 이런 변동성일 거냐? 1월 17일 거냐? 내일과 모레는 16일과 17일 차트를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둘 중에 하나의 패턴으로 내일장과 모레장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봐봐요. 얘가 올라왔다가 왕창 뺄 때 나는 주식은 손해볼 수밖에 없는데 선물은 어떻게 3.12 기준 붕괴 확인하고 하나 두 폭의 수익을 냅니다. 풋옵션은요. 바닥에서부터 쭉 치고 올라오는 게 얼마나냐면 무려 400%의 바닥에서부터 고점까지 4배의 시세가 난다. 선물옵션 매력적이네. 이해하셨습니까? 내가 많은 돈이 필요 없다니까요. 계좌에 1,000만 원 이상은 있어야 주문이 들어가요. 그렇게 결정을 해놓은 거니까 정부에서 정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중에 내가 만약에 3배가 시세가 4배가 400%가 나는데 1,000만 원 중에 300만 원만 넣어도 얼마 3, 42, 1,200만 원이네요. 연금 1,000만 원인데 1,200만 원 수익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많은 돈을 가지고 버티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니 내가 계좌에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훈련해서 성장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6시부터 9시까지 온라인 특강을 합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지금 장 빠질 건데 인버스 어디까지 끌고 갈 거냐? 그리고 어디쯤에서 주가가 저점을 형성하고 무엇을 얼마에 살 거냐 찍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선물 옵션 어렵다고 생각하죠? 근데 콜과 풋 둘 중에 기준점 깨지는 놈이 어느 놈이지만 째려보시면 됩니다. 기준점 잡는 방법 내일 설명하겠습니다. 기준점 활용하는 방법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 단톡방 안에 아침마다 선물 기준점 올려드리잖아요. 기준점 가지고 매매하는 방법들 내일 저녁에 낱낱이 설명드릴 테니까 어이씨 톡방에다 글 올려주는 아침마다 시황 올리는 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내일장 여러분 오시면 설명 하나하나 드릴 테니까 우리 재미있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 일찍 하시고 내일 6시까지 톡방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 지금 톡방 안에 들어오셔야만 내일 온라인 강의 들을 수 있거든요. 얼른 톡방에 들어오세요.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1월도 성큼 끝자락에 다가와 있는데요. 우리는 앞으로 어떤 매매 스탠스를 취해 가야 할지 함께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생성돼 있습니다.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이용하셔서 TV 화면 앞으로 오시고 이 QR코드에 가져다 비추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거 꾹 누르면 노란 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문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받는 사람의 샵 3989번 누르시고 장자방 이렇게 3글자 보내주시면 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7시 50분까지 2분도 채 남지 않았으니까요. 입장 서둘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구나 오늘 들어오시는 모든 분께 내일 또 무료로 진행되는 온라인 특강 링크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특강에서는요. 또 하루의 마무리, 1월의 마무리를 또 의미하는 바와 함께 선물 옵션의 기초부터 실전까지 모두 꼼꼼하게 다뤄주실 예정이니까요. 함께 매매법 배워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강 링크는 오직 톡방 안에 입장하셔야만 챙겨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입장 서둘러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그리고 상승 하락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